네, 오늘은 대각 학기 거의 첫 번째 보충 영상 확통, 문세현쌤 확통 첫 번째 주 했었던 내용을 다시 가르쳐주는 시간을 가질 거고요. 첫 번째 내용은 교란순열이 되겠네요. 교란순열이 일단 정의가 뭐냐. 여기 일단 n명이 있어요. 예를 들어 n은 당연히 자연수고 n명의 학생이 이렇게 있는데 이 n명의 학생이 이제 어디 놀러 간 거죠. 이제 거긴데 모자를 하나씩 쓰고 간 거예요. 자기 자신의. 근데 이제 다 놀고 나다 보니까 정신이 없어서 다 딴 사람의 모자를 쓸 확률이 아니죠. 딴 사람의 모자를 쓰는 경우의 수. 우리가 이거를 교란순열의 수라고 하는데요. 다시 말해서 n명이 있고 이게 또 1부터 n에 대응이 되는데 fi는 i를 만족하지 않는 함수의 개수라고도 생각할 수 있겠죠? 다시 말해서 예를 들어 집합 x가 1, 2, n 이라는 게 있으면 x에서 x로의 함수 f가 있는데 이제 모든 자연수 i 대신 이걸 만족하는 i에 대해서 fi는 i가 아닌 이걸 만족하는 함수 f가 몇 개냐가 교란순열이 되겠습니다. 교란순열은 어떻게 공부해야 되냐면 첫 번째 일단 점화식을 유도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점화식을 유도할 줄 알아야 되고 두 번째 일반항을 구할 줄 알아야 되고요. 점화식과 별개로 포함 배제를 써서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점화식으로부터 일반항을 끌어낼 수 있는 이 세 가지만 있으면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예제나 유제는 당연히 풀 수 있을 거고 시작을 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를 보면 점화식을 일단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일단 보면 일단 총 몇 개를 구해볼게요. D1이면 내가 한 명이 갔는데 내가 다른 사람 모자를 쓰고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D1은 0. D2라는 거는 A랑 B가 모자를 쓰고 갔는데 서로 다른 걸 써야 되니까 A는 B 걸 쓰고 B는 A 걸 써야겠죠. 그러니까 D2는 1이고요. 똑같은 방법으로 생각하면 이 말이겠죠. D3 같은 경우는 1, 2, 3에서 1, 2, 3으로의 함수인데 자기 자신으로 안 간다 했으니까 1이 2로 가면 3이 1로 가야 되니까 2는 무조건 3으로 가야 되고 한 가지 예를 들어 1이 3으로 가면 2는 1로 가야 되고 3은 2로 가야 되고 두 가지죠. 그러니까 D3은 2다 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러면 다른 dn 그러니까 n이 4보다 큰 이런 dn에 대해서 점화식을 유도해야 이제 dn을 구할 수가 있기 때문에 dn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dn이라는 거는 일단 여기 집합 x가 1, 2에서 n 여기도 집합 x가 1, 2 잘 써지네요. n이 있어요. 여기서 여기로 함수 f가 있는데 예를 들어 f1이 1은 아니잖아요. 절대 1을 기준으로 생각해보면 예를 들어 f1이 어떤 특정한 값이라고 해보죠. k f1은 k라고 하면 여기 분명히 k라는 애가 존재할 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두 가지로 경우를 나눠요. fk가 1인 경우 fk가 1이 아닌 경우 다시 말해서 1번 학생이랑 k번 학생이 서로 모자를 바꿔 갔을 수도 있고 아니면 둘이 서로 바꿔 가지 않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꿔 갔을 때를 기준으로 일단 경우를 나눠보는 거예요. 그러면 바꿔 갔으면 k가 1이니까 나머지 n-2명의 학생들은 교란순열을 만족하면 돼요. 그러니까 1k를 제외한 n-2명끼리 교란순열을 적용시키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때는 d의 n-2승가지가 됩니다. fk가 1이 아니랄 때가 되게 중요한데 이걸 이해를 잘해야 돼요. fk가 1이 아니에요. 그럼 fk가 딴 데로 갔겠죠. 어딘가로. 예를 들어 fk가 딴 데로 갔다고 합시다. 예를 들어 fk는 m이라고 합시다. 이라 하자. 당연히 m은 1도 아닐 거고 k여서도 안 되죠. 얘는 정의, 얘는 가정. 예를 들어 k가 m으로 갔다고 하면 해봐요. 그러면 이 m이라는 애가 어디로 가야 될지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아니에요. 미안. 잠시만.
fk가 뭐 m이라고 해야 할 수 있는데 이 m은 1도 아니고 k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다시 생각해보면 1이랑 k를 슥슥 없애보면 다시 1이랑 k를 여기서 없애고 생각해보면 정의역에는 2부터 n이 남을 거고 치역에는 1부터 k-1이 있고 k 플러스 1부터 n이 있을 텐데 여기도 n-1개 수가 있고 여기도 n-1개 수가 있는데 2는 당연히 2로 못 가고 그러니까 2는 2로 못 가고 3은 3으로 못 가고 n은 n으로 못 가는데 k가 k로 못 가는 게 아니죠. 지금 왜 k는 이미 여기서 선택이 됐잖아. 근데 가정에 의해서 k는 1로 못 가요. 그러니까 내가 여기서 여기 있는 k랑 여기 있는 1 빼고는 여기도 2부터 k-1, k 플러스 1부터 n이 있고 여기도 2부터 k-1, k 플러스 1부터 n이 있고 1만 있는 거잖아요. 이렇게 있는데 k가 1로 못 간대요. 근데 얘네는 이미 조건을 만족해. 그 말인즉슨 내가 여기 있는 k랑 여기 있는 1을 똑같이 다른 문자 뭐 세모 같은 걸로 바꿔서 생각하면 이게 결국에는 n-1개 수로로 이루어진 교란 순열과 규칙이 똑같다는 거예요. 왜냐? 얘는 얘로 못 가거든. 왜? 가정에 의해서. 그리고 나머지는 당연히 자기 자신으로 못 가죠. 아, 그렇기 때문에 얘는 결국 n-1개짜리 교란 순열하고 수가 똑같겠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해했죠? 그럼 얘는 D의 n-1개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fk가 1이 아니면 여기는 1이랑 여기 k를 제외하면 여기는 n-1개, 여기는 n-1개가 있는데 이 k가 1로 못 가기 때문에 이 1이 여기 있는 k의 역할을 대체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숫자는 다르지만 똑같이 n-1개가 자기 자신으로 갈 수 없는 수랑 똑같아져 버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dn-1이라고 간단히 쓸 수가 있다 라는 거고, 그럼 여기서 dn이 dn-2 더하기 dn-1이냐? 라고 착각하면 안 되죠. 왜냐? 우리 f1을 처음에 k라고 정의했는데 이 k가 고정된 값이 아니라 f1은 1을 제외한 모든 값을 가질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dn이라는 거는 애초에 k로 가능한 수가 n-2개예요. 아니죠. n-1개죠. 왜냐? n개에서 1을 뺐으니까 n-1에 dn-1 더하기 dn-2 점화식은 3 이상에서만 의미가 있겠죠. 그래서 1번 점화식을 유도할 줄 알아야 된다 를 완료했어요. 아마 이걸 학교에서 문세현 쌤이 설명을 해줬을 텐데 이거를 잘 이해를 못했으면 이 영상을 보고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1번 이해됐고요. 이 파일은 이따 보내줄게요. 그 다음 2번 포함 배제로 유도하기. 포함 배제는 알죠? 당연히 x1, 2, x1, 2 함수 f가 있어요. f는 x에서 x로 함수고 탭이 잘 안 써져가지고. 자, 그러면 우리는 fi가 절대 i면 안 되니까 각각의 경우가 아닌 걸 전체에서 빼는 거죠. 전체 수는, 전체 함수의 수는 당연히 일단 n팩일 거고요. 그렇겠죠? 왜냐? 1대1 대응이니까 일단 1대1 대응에서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는 1대1 대응을 빼는 게 원칙이죠. 일단 처음에는 n팩이고 그 다음에 f1이 1로 가는 경우 당연히 이때는 n-1팩이겠죠. 근데 그게 1에 대해서도 있고 2에 대해서도 있고 n에 대해서도 있으니까 nc1 n-1팩을 빼줬는데 너무 많이 뺐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두 개가 자기 자신으로 가는 경우, 그럼 일단 두 개를 뽑고 n-2팩. 왜 n-2팩이냐? 두 개를 1, 2를 뽑아서 이렇게 갔으면 나머지 n-2개 수에 대해서 이렇게 1대1 대응을 쳐주면 되죠. 그럼 n-2팩. 그럼 마이너스 nc3에 n-3팩. 그러면 쭉쭉쭉쭉쭉 해서 ncn n-n팩까지 가겠죠. 근데 걷다가 분명히 마이너스의 n승이 붙을 거고. 그럼 이거를 정리를 해보면 n팩, 이게 당연히 dn이죠. 그러니까 dn은 그냥 구할 수 있는 거예요. 포함 배제로 항상. 근데 포함 배제로 구하기가 귀찮기 때문에 우리가 점화식을 쓰는 거고. 그럼 n팩 마이너스 n팩 더하기 2분의 1 n의 n-1에 n-2팩. 얘가 그러면 n팩이죠.
얘도 계산해보면 마이너스 300분의 1, 얘도 300분의 n-1, n-2가 앞에 있는데 거기다 n-3팩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놈이 n팩이죠.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얘가 얘니까. 그럼 얘를 n팩으로 묶어주면 2팩분의 1, 3팩분의 1, 4팩분의 1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아마 문선생 프린트에서 했던 내용이랑 똑같을 거고요. 두 번째, 포함 배제의 원리를 이용해서 dn을 직접 구하기까지 완료했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뭘 해야 된다고? 점화식에서 이 일반항을 끄집어낼 수 있어야 된다고요. 그러면 점화식에서 한번 끄집어내보면 우리가 알았던 점화식은 이건데 이 점화식을 어떻게 풀 거냐죠. 점화식을 푸는 방법은 사실 처음 봐서 알긴 쉽지 않고 이제 좀 살짝 암기가 가미된 건데 양변에 이걸 빼는 게 아이디어죠. 그러면 원래는 이건데 양변에 이걸 빼주면 하나 더 많이 뺐으니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dm-1 마이너스 m-1 dm-2가 되겠네요. 아, 그럼 내가 이 수열을 새로 cn이라고 정의해주면 cn은 마이너스 cn-1이 되겠네요. 그쵸? 그러면 우리가 초항을 하나 계산해줘야 되니까 c2부터 계산할 수 있겠네요. c2면 d2-2d1이죠? 근데 아까 이걸 계산해놨으니까 얘는 1이겠네요. c2는 1인 상태에 그러면 cn이라는 애는 마이너스 1에 n-2승을 하고 그럼 c2까지 내려가겠죠. 그렇죠. 그러면 마이너스 1에 n-2승 즉 마이너스 1에 n승이네요. 그러면 우리는 결국에 치환을 통해서 얘가 마이너스 1에 n승임을 유도했어요. 근데 잘 보면 우리가 꼴을 맞춰주면 되게 편한데 여기 얘가 n이 하나 더 있죠. 그러면 뭔가 얘를 n으로 나눠주는데 얘가 항이 하나 더 많으니까 팩토리얼을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양변을 n 팩토리얼로 나누면 꼴이 똑같아지죠. 아주 예뻐지죠. 얘를 en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en-2n-1은 n팩분의 마이너스 1 n승인데 en이라는 애는 그러면 이 원을 정의할 수 있죠, 당연히. 그럼 이 원 더하기 시그마 k는 몇부터 나오죠? 2부터 n까지 k팩분의 마이너스 1의 k승이 되겠네요. 이 원은 1분의 d1이니까 0이고 그럼 결국에는 시그마 k는 2부터 n까지 k팩분의 마이너스 1의 k승 즉 얘가 되는 거죠. 근데 아까 en을 이렇게 정의했으니까 결국에는 dn은 n팩으로 묶어주면 이거라는 사실을 얻을 수가 있네요. 그럼 아까 봤었던 거랑 똑같네요. 이렇게 해서 3번도 할 수가 있고요. 결과적으로는 1, 2, 3번을 다 했다. 그래서 D에 몇 개 항만 알아보고 끝내면 아까 D1은 0였고 D2는 1이었고 D3은 2였잖아요. D4를 구해보면 n-1, 3, D2 더하기 D3이니까 9가 되겠고요. D5 같은 경우는 4에 2 더하기 9 그러니까 44. D6 같은 경우는 5에 9 더하기 44 하면 53 곱하기 5이기 때문에 265. 익숙한 숫자들이죠. 9, 44, 265. 얘네들은 잘 알아두면 좋고요. 예를 들어 뭐 이런 예제가 있죠. 7명의 학생이 뭐 놀이동산을 갔는데 다 자기 모자를 쓰고 간 거죠. 다 다른 모자. 근데 딱 2명만 자기 모자를 쓰고 올 확률이 얼마냐? 라는 거죠. 그러면 전체 경우의 수는 당연히 7팩이 될 거고요. 구하는 경우의 수는
자기 모자를 갖고 올 2명을 먼저 조합으로 고르고 나머지 5명끼리는 교란 순위를 적용해 주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7, 6, 44 나누기 2해서 7 곱하기 6 곱하기 22 이렇게 해서 하면 되고, 그럼 구하는 확률은 10분의 11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계산할 수 있고, 얘도 이제 그 팩토리얼 갖다가 맞나 한번 보면 D5 같은 걸 한번 보면 D5 같은 경우는 5팩 곱하기 이게 일반항이었죠. D5에 얘가 44가 나오는지 보면 120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6분의 1 더하기 24분의 1 마이너스 120분의 1인데, 이거를 둘둘씩 통분을 해주면 얘 6분의 3이니까 3분의 1 플러스 120분의 4니까 30분의 1, 그러면 40 더하기 4죠. 44 이렇게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둘이 아주 잘 맞는다 이런 거 알 수 있고요. 이 시험, 여기서 시험 문제가 나온다면 점화식을 유도하고 설명하는 문제나 아니면 포함 배제를 이용해서 개수를 직접 구하거나 아니면 이런 활용 문제가 나온다거나 아니면 이 소문제로 점화식을 이 아이디어를 이용해서 풀어서 일반항을 유도한다든지 하는 문제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좀 길어졌는데 여기서 마치고요. 다음에 보도록 할게요.